안녕하세요. 뒷담 까는 맹구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 어때요? 같은 사람이 쓴 것 같나요? 누가 봐도 딱 다르죠? 그런데 이걸 같은 사람이 쓴 거라고 검찰에서 우기면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 전에요. 자,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자녀들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검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 수사했던 사건이 있어요. 지금은 무죄가 난 조작 사건이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충격적인 믿을 수 없는 조작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판 드램피스 사건이라 불리는 오늘의 주제는 91년 유서대피 사건입니다. 91년 등록금 투쟁에 참가했던 명지대 총학생회장이 시위 후에 학교로 돌아오던 중에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이틀 후 총학생회장 석방을 위해 시위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에 의해 강경대, 당시 명지대 1학년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백골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바지에 흰색 운동화, 짧은 곤봉을 차고 시위에 나온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달려가서 때리던 경찰이거든요. 경찰도 아니죠. 진짜 무자비하게 때리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을 정도면 어느 정도였겠어요. 백골단만 보면 공포에 질린다고 할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런데 같이 투쟁 나갔다가 경찰에 쫓겨서 도망갔는데 다음날 옆 학교 새내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대학생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싸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군부독재가 끝나고 직선제를 통해 들어선 노태우 정권. 하지만 군부독재의 후계자였을 뿐이죠. 당시 국민들은 좀 지켜보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노태우 정권은 6월항쟁 이후 분출하던 민주화운동, 노동자 등의 생존권 투쟁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50청산과 5.18 민중항쟁 진상규명 요구를 억누르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가는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겠죠. 강경대 사망사건 사흘 뒤 전남대학교 학생 박승희 씨가 학교에서 열린 강경대 사건 규탄 집회 도중 이만하고 단결하라, 미국을 반대한다,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을 해요. 이어 5월엔 안동대학교 김영균, 경원대학교 천세용,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전남대학교 윤용아, 성균관대학교 김기정도 시위 도중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남 보성고 3학년이었던 김철수는 학교 운동장에서 5.18 열한돌 추모 행사 중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했고, 26일에도 당시 26살의 청년 정상순 씨가 전남대 병원 영안실 옥상에서 열사들의 뒤를 따르겠다며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시기 60일 동안 분신, 투신, 죽어간 이들은 11명. 그리고 2명이 경찰에 의해 사망하게 됩니다. 1991년 5월, 우리는 열사정국이라고 이 시기를 부르게 되었죠. 그때 기억나는 것은 매일 죽어나갔다는 것이다. 눈만 뜨면 누군가 죽어간 기억. 91년의 열사정국이 아니었는가. 그때 생각만 하면 참 슬프다. 노태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게 되자 노태우 정권과 검찰은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이 대필했다며 희대의 반인륜적 조작 사건을 터뜨립니다. 여기에 조선일보, 서강대 총장 박홍, 시인 김지아가 앞장서기 시작하죠. 당시 조선일보는요, 검찰이 분신 사건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분신 사건이 우발적이라기보단 계획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또 검찰은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동권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살을 기도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어서 박홍 서강대 총장은 우리 사회 죽음을 선동, 이용하는 반생명적 세력이 분명히 있다. 이 세력의 정체를 폭로해야 한다며 증거도 없는 소리를 하고, 조선일보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교육자다움 용기 있는 발언이라며 박홍을 치켜세우기도 했어요. 당시 조선일보는요, 검찰이 흘려주는 기사를 써대며 마치 죽음을 강요하는 세력이 있다는 식의 기사를 연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조선일보는 5월 5일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고 그 급판을 당장 걷어치우라며 자살이 전염한다는 내용의 김지아 시인 칼럼을 일면에 배치하죠. 국민들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지아 시인 다 아시죠? 70년대 유신을 비판하던 유명한 시인이었죠. 타는 목마름으로, 오정 등 당시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지아 시인은 이 발언 이후 2012년 박근혜를 공식 지지하기도 하면서 변절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죠. 국민들은 검찰, 조선일보, 당대 저명 인사들의 확인되지 않은 말과 선동에 속고 말죠. 그리고 당시 국가수에서는 필적이 유사하다는 결과를 내고 유서 대필의 증거를 만들어줍니다. 학생운동은 유서 대필이라는 프레임에 휘말려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결국 91년 12월 20일 강기훈에게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요.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하죠. 그렇게 조작 사건은 사실인 것 같이 되어버렸지만 2008년 강기훈 씨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합니다. 그 7년 만인 지난 2015년, 24년 만에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죠. 증언에 의하면 검찰 수사 시 이틀씩 잠을 안 재우고 모욕적인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으며 검사가 자백을 요구하며 우리가 밝히지 않더라도 지금 공안부, 안기부, 기무사 등 입맛 다시는 곳이 많다 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죠. 당시 협박을 했던 검사 가운데 한 명이 지금의 국민의힘 곽상도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작했던 주범들 중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내고요.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 특보단장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신상규 검사는 동덕여대 이사장, 남기춘 검사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요.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까지 지내고요. 김기춘은 비서실장으로 올라가 또 다른 조작 사건들도 만들어내며 승승장구합니다. 도대체 이런 작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됐을까요? 곽상도는 2020년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논란이 일자 정의연이 할머니들을 앵벌이시켜서 돈을 벌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무리한 수사로 나눔의 집 소장님이 비통하게 목숨을 끊었음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30년 전 해왔던 방식 그대로요. 유서대필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 그리고 허위 사실들을 무분별하게 받았으며 한 사람의 인생, 아니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돌아가신 수많은 열사들을 모욕했던 언론들 어느 한 사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죠. 30년이 지났네요. 91학번으로 입학한 새내기들이 이제 50살이 되었죠. 유서대필 사건은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곽상도 같은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자리에 앉아있는 한 91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사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산자들의 몫 아닐까요? 지금까지 뒷담가는 맹구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